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5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답 문제답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문제답 하지 않아요. 문제답 하지 않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시험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를 정리한다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3회 필기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것들은 다시 찍을 거예요. 다시 임박해가지고 3회 시험 임박해서 다시 찍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문제풀이용 그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막 나중에 댓글에다가 이게 뭐니 이게 문제답 누가 못하니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상처받아 상처.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4과목부터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5과목은 지옥이었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냈을까. 정말 공단에서 마지막 5과목 같은 경우에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문제를 출제가 되었고, 원래 조금 쉽게 출제된다 이런 기준은 이전의 기출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전 기출문제들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문제들을 어디서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문제들을 대거 투입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험이었을 거다. 합격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실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3회 시험 남았으니까 3회 시험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3회 시험 필기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3회 시험 필기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들 저랑 같이 3회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 시험 저랑 같이 열심히 준비하시면 된다. 저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침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 시간이 많을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이제 프리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자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해서 실기시험까지, 그리고 다음 필기시험, 그 다음 실기시험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고요. 제가 OT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정보처리 기사 끝까지 함께 할 거고,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주도록 바짝바짝하게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떨어지셨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다음 시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험에 정말 합격하실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아쉽게 불합격했지만 다음 시험에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SSH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거에 접속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텔넷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텔넷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텔넷을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SSH로 많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거, 어떤 시스템에 접속할 때 보안된 것까지 추가하는 게 바로 SSH라는 거다. 자, SSH의 기본 네트워크 포트는 220번 포트를 사용을 한다. 아니에요. 얘는 22번 포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20번 포트는 FTP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21번 포트는 네트워크 FTP 제어를 할 때, 그리고 22번 포트는 SSH, 23번 포트는 텔넷, 그리고 25번 포트는 SMTP, 80 포트는 웹, 444 포트는 HTTPS. 이런 것들 포트들 굉장히 많은데 110번은 또 POP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얘는 220번이 아니라 22번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지 마세요. 뭐 굳이 시험 끝났는데 읽어보실 거 없고, 나중에 제가 다음 해설 강의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침입 차단 시스템 중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축 유형을 가져오진 못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스크린드 서브넷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코드의 기입 과정에서 원래 12536으로 기입되어야 하는데 12936으로 표기되었을 경우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가? 중간에 글자 하나 틀린 거죠. 중간에 글자 하나 틀렸을 때는 트랜스크립션 에러이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에디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하나 더 쓰는 거예요. 1, 2, 5, 3, 6, 7.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들어갔을 때는 에디션 에러이고 오미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덜 쓴 거. 그래서 1, 2, 5, 3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다. 시퀀스 에러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 중에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PC, TV, 휴대폰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끊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어떤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 기기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N스크린, 4번의 정답은 N스크린이 된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CQOS의 보안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CQOS라고 하는 거는 기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다가 보안적인 기능을 조금 더 붙였다라는 거야. OS 막 아무나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보안적인 거를 더 붙이게 됐다. 그래서 1번 식별 및 인증. 당연히 식별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더 추가했겠죠. 그리고 임의적 접근 통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용성 지원.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내가 쓸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 그게 가용성이잖아요. 근데 보안을 강화해놨어. 그러면은 거기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도 집어넣어야 되고 IP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들어가겠죠. 내가 쓸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성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고가용성. 시큐어하고 가용성하고는 완전히 반비례해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강제적 접근 통제 이런 것들, 접근 통제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게 시큐어 OS이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플로 상태로 가정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는 기술은 요거는 뭐 외워둬야지. 스택가드예요, 스택가드.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스택가드이다. 그 오버플로 공격에 대비하는 게 바로 스택가드이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접근 제어 모델은 뭐 벨 라파둘라 모델도 있고 그리고 비바 모델도 있고 클락 웰슨 이런 것도 있고 만리장성 모델도 있고 이런 모델에 대해서 접근 모델 얘기하는 거죠. 군대의 보안 레벨처럼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상하관계가 구분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계신 분 말고 이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벨 라파둘라 모델이에요.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을 강조를 한 거고 벨 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을 강조를 한 거다. 그래서 기밀성 나오게 되면은 바로 벨 라파둘라 모델이 정답이어야 된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벨 라파둘라. 나머지 것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군대 어쩌고 저쩌고 기밀성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벨 라파둘라예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ISO 12207 표준의 기본 생명주기 주요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ISO 12207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획득하고 내가 저기 가서 뭘 일 따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획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뭐 처리하고 뭐 유지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12207이다. 그래서 1번 획득 프로세스. 뭔가 맞아요. 이거를 획득해야 돼.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 개발을 해야 되겠죠. 유지 운영까지 하려면은. 그리고 성능평가 프로세스. 얘는 테스트 관련된 거죠. 얘는 테스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처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지 운영까지 어떻게 처리될 거냐. 그런 것들을 그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게 12207이니까 성능평가 프로세스는 테스트 쪽 관련된 거니까 얘는 아니다. 유지 보수 프로세스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거고 3번 성능평가 프로세스는 아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IP가 아마 지난 시험인가 지지난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R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고 OSPF 같은 경우에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RIP보다 좋아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거리 벡터는 RIP예요. 그래서 거리 벡터 같은 경우에는 RIP다. 그래서 그 OSPF는 거리 벡터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멀티캐스팅을 지원한다. 최단 경로 탐색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거리 벡터하고는 상관이 없다. 거리 벡터는 RIP다. 얘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IGP하고 EGP하고 하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10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네트워크상의 광 채널 스위치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 전송과 장거리 연결 및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한다. 자, 그리고 곽기다림 운영 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장 장치나 백업 장치를 단일화시켰다. 이게 저장 장치 구성에 대한 거죠. 저장 장치 구성 같은 경우에는 DAS라든가 아니면은 NAS라든가 아니면은 SAN 이런 것들이 있었다. DAS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하는 거, 그리고 NAS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그리고 SA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갖고 SAN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장점을 합친 거다. 여기는 두 개의 장점을 합친 거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1번. 1번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저장 장치 관련돼 가지고 아마 송경희 선생님하고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뭐 CBD 필요 없어. 여기서 CBD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고르라는 거죠. 자, 일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는 애지간하면 다 폭포수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자, 분석한 거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 자, 이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간다. 자, 그 중에서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산출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클래스 설계서. 설계서니까 설계단에 해당하겠지. 설계단에 해당하는 거고, 클래스니까 상세 설계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통합시험 결과서. 테스트한 거니까 테스트 쪽에 해당이 된다. 자,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해야지 코드가 나올 거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구현에 해당을 하는 거고,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얘는 분석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4번이 되는 거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 중 개발 유형으로 오가닉, 뭐 세미 디태치드, 그리고 인베디드 이런 것들로 구분되는 거는 코코모잖아, 코코모.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코코모다. 자, 푼남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드 곡선 이런 것들 나오면은 푼남이고, 그리고 슬림 이런 것들 나오면은 푼남이고, 자, 그리고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나 출력이나 그리고 뭐 외부에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펑션 포인트가 된다. 이런 것들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나중에 하자고요.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지금은 문제답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스파이스 모델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 수준의 단계별 설명이 틀린 것은 뭐 되었을 수도 있어. 0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5단계까지 있는데 뭐 되었을 수도 있어. 바트 그러나 요거는 조금 맞출 수 있었다. 왜? 수준 7이 나와서 수준 7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준 7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아니겠네 라고 맞추실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CMM이라는 게 있고 미국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스파이스라는 게 있는데 CMM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만든 거고, 그리고 스파이스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3단계쯤 되면은 얘네가 일 좀 하겠구나 라는 회사가 3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유럽 애들이 싫어해. 그래서 새로 만든 거예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7단계라는 건 있지가 않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 얘는 미완성 단계 같은 경우에는 0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확립, 예측, 최적화 이런 것들은 맞는데 수준 7이라는 건 없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호스트들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래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라우터죠, 라우터.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위에 있는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허브라든가 리피터, 증폭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위에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거는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브릿지라든가 스위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집,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물리계층이고 그 위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라니까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장비, 바깥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라우터를 거치고 해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가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바깥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대칭키 알고리즘이죠. 대칭키 알고리즘하고 비대칭키 알고리즘이 있는데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암호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뭐 데스 이런 것들도 대칭키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모를 다시 한 게 AES라는 거다. 그래서 대칭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는 AES이다. 자, RSA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칭키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DSA 같은 경우에 전자서명, 그리고 ECC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개키 알고리즘이야. 그래서 얘는 타원곡선, 그것들을 이용해서 RSA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게 ECC라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 AES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칭키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AES 알고리즘이다.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IP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데이터들, 그 패킷에 대해서 암호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IP 시큐리티에서 하는 거다. 자, 암호화 수행 시 일방향 암호화만 지원을 한다. 일방향 암호화는 해시 암호밖에 없어요. 해시밖에.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뭐 ESP는 발신지 인증, 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모두를 보장을 하는 거고 운영 모드는 터널 모드하고 트랜스포트 모드로 구분이 된다. AH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를 인증하고 얘는 무결성만 보장을 한다. 그래서 IP Security AH라는 게 있고 IP Security ESP라는 게 있어요. AH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 데이터가 맞다 이런 것들만 보장을 하는 거고 ESP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 플러스 그 기밀성까지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넣기 때문에 기밀성까지 보장하는 게 ESP이다. 이런 거는 실기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실기 보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16번의 정답은 1번이다.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서버에 열린 포트 정보를 스캐닝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뭐 일단 4번이죠.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인 거고 타입은 그냥 말 그대로 타입. MKDIR은 그 리눅스에서 디렉토리 만드는 거 그리고 FTP는 파일 전송하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18번.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는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외워야죠. 3번 스쿱이라는 거다. 그래서 얘는 스쿱이라고 하는 거는 하둡에서 데이터베이스 그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스쿱이라는 거다. 뭐 AP, NIC, 뭐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요건데 알 필요 없죠. 18번의 정답은 3번. 19번 보도록 할게요. 해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예요. 그래서 절대 풀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레인보우 테이블이 누출되었다. 이런 것들인 거지 절대 원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만큼 데이터를 넣었어요. 넣게 되면은 고정 자리 숫자가 나와요. 한 20바이트다, 20바이트다, 20비트다, 20비트다라고 했을 때 딱 고정 자리 숫자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거 이만큼에서 한 15글자, 15글자, 15글자만 딱 나오게 돼요. 이 15글자를 가지고 얘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못해. 못하기 때문에 얘는 일방향 함수. 절대 복호화는 불가능해요. 복호화는 불가능한데 깰 수는 있죠. 레인보우 테이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쨌든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을 변환한다. 이만큼을 받아서 요만큼 고정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야. 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키 생성을 위해 사용한다. 공개키 암호화하고는 전혀 영도 상관이 없어요. 영도.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암호화 시킬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으로 HAVAL 그리고 SHA 이런 것들이 있다. MD5 이런 것도 있는데 MD5는 옛날에 깨졌어요. 그리고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이다. 다 맞는 거죠.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건데 이 공개키에 쓰는 거 아니다. 자, 2번. 자, 20번.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이 아닌 것은 요건 맞춰주셨어야지.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 코코모 그리고 푼나 펑션 포인트 이런 것들은 그 비용 추정 모형인데 퍼트 같은 경우에는 퍼트 CPM이라고 그랬죠. 보통 퍼트라고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옛날에는 퍼트하고 CPM하고 따로 구분을 했는데 요즘엔 그냥 퍼트 CPM이라고 그래요. 퍼트 CPM 같은 경우에는 그 임계 경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쭉 그려놓고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이렇게 일을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요것들을 그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최단 경로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퍼트 CPM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죠. 요건 진짜 맞춰주셨어야 돼요. 요거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된 거라서 코코모, 푼남, 펑션 포인트 이런 것들은 비용 추정 모형이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비용 추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나왔던 문제 20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쉬운 문제. 2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이런 것들은 맞춰주셨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것들도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정말 생뚱맞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1과목 조금 어려웠고 2과목, 3과목은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사실 정말로. 그리고 4과목하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다들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합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회 시험에 너무나 많은 합격자 수가 나와버리니까 공단에서도 엄청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합격자 수가 나오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합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공단 입장에서 정말 깜짝 놀랐을 거고 이번 시험에 난이도 조절을 했고 아마도 다음 시험까지도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년 동안 관리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시험 한번 보셨으니까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6월 달부터는 아마도 시간이 조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자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 합격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를 일단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만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옆에서 대신 외워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합격까지 꼭 함께하는 그런 흥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했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합격하시고 나면은 와가지고 자유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올려주시면은 제가 즐겁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저는 뭐 공부하는 거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자격증 따는 거 재밌게 자격증 땄으면 좋겠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일방적으로 나만 냅다 떠들고 앉아 있으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제게 1회 필기시험 때는 정말 좀 그랬어요. 이벤트 좀 참여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한라대학교까지 가서 막 그 시험지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실기시험 진행하고 필기시험 진행하고 뭐 여러분들이 막 답글을 달아주고 하고 그러니까 실기시험 막 이벤트, 문제복원 이벤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와가지고 저희 사이트 와가지고 막 댓글 달아주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면은 그냥 합격했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저한테 개발 관련된 거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개발자 이거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좀 와서 해결해 주세요. 저 그런 거 잘 가거든요. 저 그럼 가가지고 해결 잘 해드려요. 제 동생도 그쪽 그런 쪽에 있는데 한번 해결해 달래. 그럼 가가지고 또 한 3시간 동안 장하게 설명을 해줬어. 돈도 안 주고 술만 얻어먹고 왔어요. 그런 거 잘하니까는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그냥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인 거고. 어쨌든 이번 2회 시험 정말 어려운 시험 보시느냐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합격자분들은 저랑 같이 실기시험 끝까지 한 번에 합격하시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3회 시험 준비해가지고 저랑 같이 3회 시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3회 시험에서는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걸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 강의 들어주시냐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